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새로운 물류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물류망을 뚫겠다는 건데요. 한반도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뻗어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또 새롭게 등장한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암 시대를 맞아 준비한 MBC 기획, 임병화, 박충희 두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열차가 모스크바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랄 산맥을 넘고 바이칼루를 건너 9,288km, 꼬박 일주일이 걸립니다. Кондитерская продукция, лотерейные билеты, сувенирная продукция, пожалуйста, туалеты у нас с той стороны. 4명이 누워갈 수 있는 침대 칸. 나탈리아 가족은 휴가 때마다 TSR을 탑니다. Очень удобны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поездами. Скорый, едет очень быстро. То есть все удобства. 제가 타고 있는 열차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달리는 러시아호입니다. 이 철도를 통해 사람뿐 아니라 러시아 전체 수출입 화물도 통관 화물의 절반 이상이 운송되고 있습니다. 광활한 대륙을 관통하는 열차의 중간 기착역은 72곳. 세계에서 가장 긴 이 철도를 한 해 1억 6천만 명이 이용합니다. 열차가 운반하는 화물은 1억 톤에 달합니다. 선박으로 45일 정도 걸리는 바닷길과 비교하면 우리에겐 탐나는 물류 동선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 꼬박 6박 7일을 달린 이 열차는 약 1시간 뒤면 종착지 모스크바 야로슬로브 역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야로슬라블역. 선로 끝에 보이는 표시 0은 TSR의 끝이자 다른 국가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동유럽으로 향하는 키예프역과 북유럽행 레닌그라드역, 또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카잔역까지. 극동에서 출발한 TSR이 유라시아 전역으로 다시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 핵심 물류 거점을 잡기 위해 우리 기업도 일찌감치 진출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건설한 콘트란스 터미널에선 하루에 컨테이너 500개를 처리합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동구권 세계들이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또 물동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 TSR이 하루에 1,500km까지 갈 수 있게 고속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화물 열차도 단 일주일 안에 주파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TSR엔 중국의 대륙 철도 TCR도 연결돼 있는데 중국 역시 철도로 중앙아시아를 관통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궤도가 다른 러시아 철도와 연결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습니다. 이 철로를 한반도까지 연결하려면 끊어진 남북 철도를 이어야 합니다. 지난 2007년 한때 남북 열차를 시험 운행했지만 북한 핵개발 등으로 관계가 경색되면서 운행은 7년째 멈췄습니다. 경의선 도라산역과 동해선 제진역 모두 지금은 텅 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나진 핫산으로 우회해서 TSR과 연결하려는 현실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물동량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북한 철도가 현대화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북한의 어떤 경제 특구가 또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안은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여름철에 연안을 따라 열리는 백길 북극 항로.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보다 7,000km가량 거리가 단축됩니다. 북위 69도, 북극권 최대 도시 노르웨이 트롬소. 여름이면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이 지역에 최근 북극 항로가 열렸습니다. 북반구의 한여름인 지금이 북극 항로의 최적기입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선박은 이곳 트롬소 해안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노르웨이는 이 북극 항로가 20년 안에 중요한 교역 루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developing the resources in the Arctic in terms of transport, in terms of tourism, in terms of also in terms of environmental challenges. It's becoming a key interest. 현지 해운업체 역시 발빠르게 대규모 물류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Opening a new trade route between Europe and Asia. It is a great possibility for transport in this Northern Sea route. 우리나라는 이미 북극 항로의 핵심 당사국입니다.
지난 2002년 노르웨이 최북단 스발바르제도에 북극 다산 기지를 열었고 지난해부턴 북극 이사회에도 공식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선은 지난해 러시아 우스투르가 항에서 나프타를 싣고 35일 만에 광양항까지 도착하는 시범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노르웨이 또는 그 북극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러시아와 협력에 초점을 두어서 쇠빙선 같은 특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우리의 최대 강점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입니다. 유럽을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북극 항로를 뚫고 30여일을 순항한 선박이 도착하는 곳. 바로 이곳 울산항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항구가 될 겁니다. 특히 울산의 에너지 업체들은 시베리아와 바렌츠해로부터 가스와 원유를 들여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극 항로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약 2억만 톤의 물동량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세계 4위의 오일 허브 항만이 되는 것이 중국은 다롄항을 북극 항로의 전진 기지로 기획하고 있고 일본은 90년대부터 북극기를 모색해 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극해 공동 개발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북극 항로 공동 개척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러시아 이니시티브 그 대상 지역들이 배후지가 되거든요. 러시아라든가 중국하고 일본 같은 소위 말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지 않을까. 대륙을 관통하고 북극 항로를 가로질러 동북아 물류 허브로 자리 잡는 일. 경제 협력을 넘어 남북 관계와 우리 안보까지 좌우할 원대한 계획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충입니다.